가까이 되면 기름이 생긴다. 대충 시작하죠. 여러분, 카메라로 사기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지금 위에 제가 고정시켜 놓은 돈스터지, 이 사람이 방송에 뭐 어떤 짓을 벌이냐면 뭐 손에서 금기름이 나온다고 해요. 본인이 볼 때는 건조한 손인데 여러분에게 축사를 내릴 때는 뭐 손에서 금기름이 나온다 이러고 있어요. 아주 건조. 가까이 되면 기름이 생긴다. 카메라 중에서 그런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조명 달려있는 카메라. 그런 카메라 이렇게 손 갖다 대면 조명에 반짝이면서 당연히 반질반질하게 반사광이 보이고요. 그게 댓글 보니까 무슨 소름이다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왼쪽 손이 더 많네요. 왼쪽 손에 더 많이 바르셨나 보네요. 저도 마우스 잡고 있는 왼손이 땀이 더 많이 나거든요. 조명 달린 카메라로 손에 갖다 대면 당연히 저렇게 금기름처럼 보이죠. 이게 왜 화면에서만 보일까요, 여러분?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채널 관계자분 계신가요? 제가 금기름을 제 몸에다 부어볼게요. 지금 훨씬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 제 몸에 지금 금기름을 순식간에 1초도 안 돼서 제가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 해볼까요? 이런 것 때문에 후원을 하실 거면 제가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금기름을 발랐는데 얼굴이 왜 이래? 아, 근데 금기름이 다시 돌아가죠. 아니, 이게 신기해요. 이게 신기해요. 다시 한번. 너무 놀랍죠? 이 정도면 뭐 한 10분의 1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원래대로 돌아가죠. 난 그냥 손바닥이 아니고 그냥 전신에 나와요. 전신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종교계라든가 혹시 뭐 관련된 다른 채널에 비하가 없음을 분명히 괜히 또 저번처럼 모 유튜버처럼 본인을 대상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제 얼굴 퍼가지고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른 종교 뭐 채널이나 그런 채널은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저는 이 여자 대상으로만 말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돈스터지라는, 제가 이름을 살짝 바꿔서 앞글자를 바꿔서 지금 써놨습니다. 돈스터지라는 이상한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 관련 채널을 충분히 검색할 수 있고 현재도 운영 중이고요. 저만 저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채널 썸네일이에요.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폭로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관심을 가져봤더니 이 여자가 무슨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도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그 채널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제가 볼 때는 사입인데 전도사라고 칭하기도 하고 무슨 선지자라고도 칭하기도 하는데 둘 다 근거 없는 거죠. 전도사는 일단 신학을 전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학을 전공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임명도 받지 않았고,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냥 선지자 호소인 아닌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죠. 신학이나 그런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길 가다가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러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뭐 예수의 재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양력을 좀 찾아보니까 전공은 한국대학교 미술전공이더라고요. 석사까지 마치고, 석사 마치고 2007년에 미국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그리고 또 현재는 지금 LA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살던 곳 주소지를 좀 확인해 보니 물질적으로 많이 궁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짓을 시작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LA에 집을 알아본다고 했던 이유가 뭐였을, 거기 뭐 교회나 뭔가 뭐 좋은 일을 하려고 알아봤나 싶었더니 그쪽에 따로 살고 있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하고도 같이 살지는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돈이 필요하죠. 뭐 우리들도 다 돈이 필요하고 그 욕심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기적이라고 행사하면서 헌금을 갈취하고, 그 헌금이 무슨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본인 사치에 쓰인다는 거죠 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본인이 키우는 제자가 있대요. 그 제자에게 차를 사줬다. 후원을 꽤 많이 받으신 모양이죠. 근데 차를 사줬다. 근데 그 제자라는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니까 본인의 아들인 걸로 제보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시스터즈라는 여자가 어떻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을까?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이런 헌금을 했을까? 얼핏 보기엔 그냥 광적인 종교 채널인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손에서 금기름이 나오고, 또 무슨 향수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축사를 내린다고?
뭐 이상한 말을 어쨌든 이런 방송을 주로 진행하는데 도중에 굉장히 깊이 있는 방송도 하기는 해요. 어떤 방송이냐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모습도 간혹 보이긴 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종교를 토대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금기름 팔아먹는 거예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여자가 설교라고 짓거렸던 내용들, 해외 유튜버 채널 있죠. 해외 종교 유튜버 채널. 그 설교 영상을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본인이 방송했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영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강연하는 거는 믿음에 대한 11가지 스테이지라는 그런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걸 그대로 본인이 듣고서 방송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실력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전체적인 주제나 내용들을 들어보면 돈스터지라는 여자가 말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뭐 유명한 영상들 표절해가지고 그대로 말을 하니까 그대로 따라 하니까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여자의 근본적인 그 사기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를 줄 알았나 보죠. 일단은 가장 원초적인 미천은 다 드러났죠. 이거 한 방으로 뭐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까? 이런 거 궁금하죠. 저도 폰에 금기름 나오는 능력이 있어도 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긴 첼로차도 핸드싱크라고 하죠. 핸드싱크.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외 설교 같은 걸 표절해가지고 본인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금기름, 뭐 향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기적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진짜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무슨 축사를 내려가지고 눈을 뜨게 만들었대요. 근데 본인의 주장이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나타나셨어요. 이 여자도 대단합니다. 일단 봅시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채팅창에 글조차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채팅창에 글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직접 이분께서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지목하여 주셨고 그날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 눈에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영상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 너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공간이 오그라들 뻔했습니다. 좀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냥 캠코더를 바라보면서 이야타니 눈이 떠진 거죠. 야 이제 온라인으로 병원 안 가고 그냥 아니 기적이라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지. 의심을 하지 맙시다. 4차 산업혁명 때입니다. 이틀 안에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서 그냥 오늘 치유 받읍시다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점심까지 눈이 선명해질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고 점점 뚜렷해지는 시야를 느꼈고 2시간, 3시간 정확히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듣게 되었고 채팅창 잘 보이게 되었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눈이 떠졌다. 객관적인 자료 아닙니까? 한두 시간 만에 눈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캠코더 하나만으로 이렇게 축사를 내려가지고 눈이 떠졌다. 이런 기적이 있으면 국가에서 그냥 인증서라도 발급해줬으면 하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할 정도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사자분의 녹취록, 과연 진실이 뭔지 당사자분의 녹취록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맞아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일단 맞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실명이 된다고 대학병원에서 했어요. 한 기도원을 만나서 눈을 완전히 고침을 받고 시력은 저하됐었죠. 하지만 보는 것만도 저는 기적이었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40년 가까이를 뜬 눈으로 살아온 거예요. 원래 시력이 안 좋았는데 어떤 기도원에서 어떠한 계기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유지가 됐었나 봅니다. 하기보다 제가 어차피 될 걸 볼 수 없는 눈, 저는 각막이 다 죽어 수정체랑 시신경이 다 죽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40년 넘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노안 비슷하게 시야가 뿌여지는. 그런데 원체 눈이 안 좋았던 상태니까 최근 들어서 노안이 조금 와서 눈앞이 뿌얘지는 상황이었대요. 있었고 그쯤에 시스터즈 채널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스터즈 채널에 있다가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제가 반짝 잠시 동안에 이렇게 눈의 선명함을 느꼈어요. 원래 조금 안 좋았는데 치유 기도를 잠깐 받고 나니까 반짝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기적이 아니라 그 어떤 그 동요뱀에서 순간 거네. 본인 스스로 그 잠재 의식에서 깨난 거지 그건 고친 게 아니네. 그럼
고친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최면에 걸려가지고 뭐 평상시대로 보였던 건데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본인이 그냥 느낀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올려달라는 좀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계속 어느 순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재정을 맡기 시작할 쯤이었고 돈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을 담아게 간증을 올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의학적인 분은 뭐 드라마틱하게 내가 뭐 정말 눈이 잘 보이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시스터즈가 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떠서 2.0이 되고 뭐 그거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요, 간증 영상을 올린 사람, 저는 이 영상이 더 문제라고 봐요. 이거를 강요했다고 이걸 올려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채팅창에 글조차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채팅창에 글조차도 아예 쓸 수 없는 이 정도의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한 뭐 그런 수준의 간증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뭐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눈알을 하나 박은 정도의 수준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본인도 피해자다 다 지금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그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제 해결이 안 됐으면 또 그런 심정이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제 채널을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간증 영상까지 말도 안 되게 올려버리니까 지목받고 축사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녹취록에서 제가 이제 간증을 올려달라는 좀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계속 간증을 올려달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재정을 맡기 시작할 쯤이었고 돈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을 담아게 간증을 올린 거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스터즈라는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후원을 받으려면 국내 계좌가 필요했다. 그래서 세무 관련 쪽으로 굉장히 이제 좀 밝은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고 해외로 송금해야 되는데 저는 최소한 둘만의 협의가 있었다고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후원을 받기 까다로우니까 국내 후원 계좌가 필요했는데 지금 이 여자가 국내 후원 계좌를 담당했던 자였죠. 어떤 대가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 영상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이요, 이분에게 연락을 통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 논리는 누구는 돌려주고 어떤 누구는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아무한테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고 계좌를 깔아. 근데 계좌는 안 까고 통장 원본은 주고도 안 깐대요. 그냥 사본으로 이체 내역 같은 것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만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본인이 조작할 수 있잖아요. 통장 원본 내역을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공개가 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게 그거예요. 어떤 분께서 사업자고 사업자 계좌로 후원을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차명이고 개인 계좌니까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분이 황당해가지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연히 돈은 돌려주지 않고 당연히 신고가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국내 계좌에 들어온 돈만 한 5억 정도가 좀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씨에게 넘어간 돈이 한 1억 5천 정도, 그리고 5억에서 1억 5천의 나머지 금액을 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장을 까보면 다 밝혀지겠죠. 내일 다시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계좌를 통해서 대상을 한 명 물색하죠. 100억 원을 요구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컨펌이 필요해요. 도대체 누구에게 컨펌을 받느냐? 본인이 기도해가지고 뭔가 영감을 받는 모양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컨펌을 내리는 겁니다. 500억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뭐 작은 뭔 말이야 이게. 후원도 본인 마음이에요. 본인 마음. 후원도 본인 마음이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물었는데 제한이 없다. 나는 얼마를 후원해 주는지 다 감당할 자신이 있대요. 아니 그건 나도 감당하지.